혹시 보험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보험료가 안 오르는 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믿으시나요? 오늘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의 5가지 착각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주제는요. 바로 보험입니다. 이웃집 보험 왕의 2025 최신 가이드 보험 점검의 5가지 착각과 올바른 보험 가이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보험 관련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흔한 오해들을 오늘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분석은 이웃집 보험왕께서 2025년 9월, 그러니까 바로 최근에 만드신 가이드에 기반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여러분께서 보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그런 착각들을 명확히 좀 짚어드리고 앞으로 더 현명하게 보험을 고르고 관리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가이드 페이지를 하나씩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2페이지입니다. 네, 여긴 목차인데요.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보험 점검 기준부터 해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5가지 착각 분석, 그리고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갱신형, 비갱신형 비교. 네, 핵심이죠. 네, 그리고 올바른 가입 방법, 적정 보험료는 얼마인지, 우선순위, 내년 전망, 마지막엔 체크리스트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네요. 네, 쭉 훑어보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험 점검. 막상 하려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이 페이지에서는 그 시작점으로 체계적인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네요. 핵심은 결국 필요한 보장과 비용 사이의 균형점 찾기 이거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보험은 저축이 아니에요.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비용이다. 이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비용이라는 관점. 네, 흔히 소득 대비 적정 보험료로 3에서 5%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참고고요. 가이드에서는 연령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예를 들면 20, 30대는 3, 7%, 40, 50대는 50%, 60대 이상은 5에서 8% 정도. 오, 연령대별로 좀 다르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족 중에 주로 소득을 책임지는 분, 주 소득원에게 보험 비중을 좀 더 두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자녀들은 보통 실손보험 위주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죠. 실손 위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이런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 집의 가장 큰 타격이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해서 보험 가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게 현명한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기준 세우기 그리고 우선순위 정하기. 자,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딱 나오는데요. 네, 지금까지 낸 돈 아까운데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도 해지 못하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이게 첫 번째 착각이래요. 네, 정말 많습니다. 이게 일종의 매몰 비용의 오류인데요. 보험을 내가 낸 돈 차곡차곡 모았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적금처럼 생각하시는 경향 때문이에요. 그렇죠. 왠지 내 돈 쌓이는 느낌. 근데 사실 보험 본질은 좀 달라요.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돈을 미리 모아서 그중에 진짜 안 좋은 일 당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거든요. 약간 개나 품앗이 같은 상호 부조 시스템에도 가깝습니다. 품앗이 비유 좋네요. 확 와닿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을 꼭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보험을 그냥 낸 돈 아까워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건 오히려 미래에 더 좋은 선택을 할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기회비용 손실이 더 커지는 거죠. 때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 소위 손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원금 회수율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5년, 10년 더 낸다고 해도 원금 100% 못 받는 상품도 많아요, 사실. 낸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5페이지 가볼까요? 두 번째 착각. 이건 시간의 힘, 바로 인플레이션을 고려 안 한다는 점이네요. 나중에 1억 받는다. 이게 현재 가치로는 그 돈이 아닐 수 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마트 문가는 막 오르는 거 체감하면서도 이상하게 보험금의 미래 가치는 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잘 생각 안 해요. 그러게요. 돈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물가 때문에. 이걸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는데 가이드 예를 보면 매년 물가가 한 2, 3%씩만 오른다고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30년 뒤에 받는 1,000만 원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41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와, 거의 반토막인데요. 계산이 복잡할 것 같. 아니요, 계산식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미래에 받을 돈은 현재 가치로 바꿔서 생각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30년 뒤 1,000만 원이 지금의 한 4, 500만 원 정도 구매력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해약 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 볼 때 미래 액면 금액만 보고 많다 이러면 착각하기 쉬워요. 그 돈이 지금 시점에서 진짜 어느 정도 가치인지 현재 가치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보험은 원래 미래 위험 대비하려고 현재 비용, 보험료 내는 거니까 손실과 혜택 비교할 때도 꼭 이 현재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리적이에요. 미래 액면가 말고 현재 가치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착각인데요. 보험 여러 개 들면 뭐해? 중복 보장 안 돼서 소용없어. 이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다르다고요. 네,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해요. 핵심은 무조건 중복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보장이 중복되느냐, 그리고 보장 금액이 충분하냐 이겁니다. 아, 어떤 보장이냐가 중요하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치아보험 여러 개 들어서 충치 치료할 때마다 여기서 10만 원, 저기서 10만 원 받는 거랑요. 암 진단비 보험 들었는데 보장 금액이 500만 원인 경우 비교해 보세요. 암 진단비 500만 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걸로 진짜 암 치료비, 생활비 다 감당될까요? 아유, 턱도 없죠. 500만 원이면. 그렇죠. 치료에 집중하기 어렵겠죠. 가이드에서는 암보험의 경우 최소 본인 연소득의 한 1.2배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다고 권장해요. 물론 보험사마다 총 가입한 돈이 있긴 합니다만 대략 1억에서 2.5억 사이? 연소득의 1.2배. 네. 그래서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이나 실손 처리되는 부분이 불필요하게 여러 보험에서 겹치는 건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암, 뇌, 심장질환처럼 한 번 터지면 정말 인생에 큰 타격을 주는 위험, 여기에 대한 보장 금액이 부족하다 싶으면 기존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든 아니면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다른 보험에 가입하든 이런 의도적인 중복 가입을 통해서라도 충분한 보장을 확보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불필요한 중복은 줄이고 핵심 보장은 중복을 해서라도 채워라.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착각. 보험금을 자주 탈 수 있는 보험이 좋은 보험이다. 이것도 왠지 혹하는데요. 그렇죠. 심리적으로는 내가 낸 돈 자주 돌려받는 느낌 드니까요. 근데 보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내가 이거 받을 확률 높나 이게 되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만약 이게 진짜 터졌을 때 우리 집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크냐 이게 기준이 돼야 합니다. 충격의 크기요. 네. 예를 들어 치과 가서 스케일링하고 몇만 원 받는 거, 통원할 때 10,000원씩 받는 거, 뭐 기분은 좋죠. 근데 보험의 진짜 존재 이유는요. 발생 확률은 낮더라도 일단 터지면 내 삶의 기반을 흔들거나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큰 위험들, 암 진단,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심각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 소득 상실 같은 치명적 위험에 대비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큰 거 한방 대비.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우선순위는 항상 확률보다는 충격의 크기의 기준으로 가장 큰 위험부터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충격의 크기. 명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8페이지. 마지막 5번째 착각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듣는 말이죠. 보험료 안 오르는 비갱신형이 무조건 좋다. 네, 이것도 정말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죠. 많은 분들이 갱신형 보험은 보험사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보험료 막 올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보험료가 오르내리는 건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가입자 전체의 연령 증가에 따른 위험률 변화, 우려비 상승률, 시장 금리 변동 같은 여러 객관적인 지표들을 반영해서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산출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검증과 승인을 거쳐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하, 보험사 마음대로가 아니군요. 그럼 갱신형, 비갱신형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핵심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갱신형은 말 그대로 주기마다 뭐 3년, 5년, 10년 보험료가 다시 계산되는 방식이고 비갱신형은 처음 정해진 보험료를 납입기간, 20년 동안 쭉 똑같이 내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같은 보장이면 두 유형 간에 내는 총 보험료의 현재 가치는 비슷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거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 지금 내 재정 상황과 미래 계획에 더 맞나 이걸 판단하고 필요하면 두 유형을 현명하게 조합하는 겁니다. 조합이요? 네,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갱신형은 처음 내는 보험료가 싸요. 당장 부담은 적죠. 근데 나이 들수록
그리고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소득은 좀 적지만 앞으로 늘어날 것 같은 젊은 분들이나 딱 정해진 기간만 보장이 필요할 때 유리할 수 있고요. 반면에 비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는 비싸지만 납입 기간 동안 안 오르고 쭉 고정이에요. 그래서 총 낼 돈 예측하기 쉽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계획 세우고 싶을 때 그리고 지금 소득이 좀 안정적일 때 고려해 볼 만하죠. 판매자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원리랑 내 상황을 맞춰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각각 장단점 잘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조합하는 게 핵심이네요. 그럼 다음 9페이지에서는 이 두 유형,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표로 좀 더 자세히 비교해 주는군요. 네, 표를 보시면 딱 비교가 되실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총 납입보험료는 갱신형은 보장기간이 길어지면 총액이 비갱신형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어요. 비갱신형은 초기 부담은 커도 총액 자체는 더 적을 수 있고요. 총액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보험료 예측 가능성은 당연히 비갱신형이 훨씬 높죠. 보험료가 고정이니까. 계약 유연성 면에서는 갱신형은 갱신 시점의 상황 따라서 보장 내용을 좀 조정하거나 해지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럼 뭘 보고 선택해야 할까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가이드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제안하는데요. 첫째, 소득 상황. 지금 소득이 좀 부족하고 앞으로 늘 것 같으면 초기 부담 적은 갱신형. 지금 소득이 안정적이면 장기 안정성 위에 비갱신형을 우선 고려. 네. 둘째, 필요한 보장 기간. 자녀 교육 기간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집중 보장이면 갱신형이 합리적일 수 있고 노후까지 아주 긴 보장이 필요하면 비갱신형이 더 맞을 수 있죠. 기간도 중요하군요. 셋째, 가입 시점 연령. 젊다면 갱신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소득 늘거나 상황 바뀌면 비갱신형 상품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갱신형은 초기 부담 적지만 나중에 부담 커질 수 있고 비갱신형은 처음엔 부담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5가지 착각도 깼고 갱신형, 비갱신형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다음 10페이지 보면서 이제 진짜 올바른 보험 가입을 위한 6단계 과정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험 가입도 그냥 충동적으로 할 게 아니라 체계적인 단계를 밟는 게 중요해요.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6단계는 이렇습니다. 1단계, 가족 및 소득 현황 파악. 우리 가족 몇 명인지, 주 수입원은 누군지, 월 소득 지출 얼마인지, 자산 부채는 어떤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게 시작이죠. 네, 기본 정보 파악. 2단계, 보장 성격 확정. 우리 가족에게 닥칠 위험 중 뭘 우선 대비할지 정하는 거예요. 사망, 질병, 상해, 노후.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 우선순위 정하기. 3단계, 필요, 불필요 보험 구분. 2단계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비춰볼 때 지금 가진 보험이나 가입하려는 보험 중에 꼭 필요한 거, 반대로 정리해도 괜찮은 거, 옥석을 가리는 작업입니다. 옥석 가르기. 4단계, 적정 보험료 산정.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집 전체 소득의 5에서 10% 범위 내에서 매달 보험료 예산을 정하고 그 예산을 각 보험별로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는 겁니다. 예산 짜기. 5단계, 갱신, 비갱신 선택. 이것도 앞에서 봤죠? 장기 재무 계획이랑 현재 상황 고려해서 두 유형 장단점 활용해서 균형점 찾기. 유형 선택. 마지막 6단계, 약관 확인 필수.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가입 전에 꼭 증권이나 약관 받아서 뭘 보장해 주는지, 반대로 어떤 땐 보험금 안 주는지, 면책사항, 만기나 해지 시 돌려받는 돈, 환급률은 어떤지, 갱신혈이면 갱신 주기는 어떤지 등등 반드시 직접 눈으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 확인.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나한테 꼭 맞고 균형 잡힌 보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 내내 보험은 비용이다. 이걸 잊지 않는 거고요. 네, 6단계 과정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근데 4단계에서 적정 보험료 얘기 나왔는데 아까 5에서 10% 기준 나왔었죠? 다음 11페이지에서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나요? 네, 맞아요. 11페이지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월 보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최대 5% 정도. 월 소득 400에서 600만 원 가구는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최대 8% 정도를 참고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오,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네요. 네,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내 보험료가 너무 과한가 점검할 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죠. 보험개발원이나 금감원에서도 보통 가구 소득의 5에서 10% 내외를 적정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고요. 연령대별 권장 비율 20, 30대,
5에서 8%, 40, 50대 5에서 10%, 60대 이상 5에서 8%, 또 다시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가장 기본인 실손의료보험 먼저 챙기고 그 다음 암, 뇌, 심장 같은 중대 질병 대비, 그 다음 소득 보장 관련 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필요한 보험들 순서로 고려하는 게 보통입니다. 소득, 연령별 가이드라인에 우선순위까지 예산 짤 때 정말 도움 되겠어요. 그럼 다음 12페이지에서는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네요. 어떤 보험부터 들어야 할지 막막할 때 많은데 기대됩니다. 네, 12페이지에서는 보험 가입 우선순위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1순위는 치명적 리스크 대비 보험. 이건 터지면 우리 가정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실제 병원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그리고 암보험, 뇌심장질환 같은 중대질병보험이죠. 이런 병들은 치료비도 크고 장기간 일 못하거나 간병 필요할 수 있어서 가장 먼저 충분히 대비해야 해요. 아까 말했듯이 암 진단비는 최소 연소득 1.2배 이상 기준으로 준비하길 권장하고요. 1순위 치명적 리스크, 실손, 암, 중대질병. 네, 2순위는 가족보장 관련 보험. 만약 주 소득원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사망이 발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대비하는 보험들이에요. 예를 들어 종신보험이나 정기사망보험, 또 사고로 다치거나 소득활동 중단될 경우 대비한 상해보험 같은 거죠. 특히 사망보험금은 보장기간을 최소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시점까지는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2순위 가족보장, 사망, 상해. 맞습니다. 3순위는 생활 밀착형 보험. 1, 2순위만큼 치명적이진 않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운전자 보험, 치아 보험, 간병보험 같은 게 대표적이죠. 운전 자주 하면 운전자 보험, 치과 치료 작거나 임플란트 예상되면 치아 보험, 부모님이나 본인 노후 간병 걱정되면 간병보험, 이런 식이죠. 3순위 생활 밀착형, 운전자, 치아, 간병. 예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맞춤형으로 설정해야 하고요. 결혼, 출산, 이직, 은퇴 같은 삶에 큰 변화 있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개인 맞춤과 정기 점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13페이지 볼까요? 여기서는 좀 시야를 넓혀서 내년 2025년 보험 시장 전체는 어떨지 전망을 다루고 있네요. 네, 보험연구원 공식자료 바탕 전망인데요. 요약하면 2025년 우리나라 보험산업 전체 성장은 좀 둔화될 걸로 보여요. 전체 보험료 수입은 약 2.4% 성장 예상인데 생명보험 쪽은 0.3% 성장 그치는 반면 손해보험 쪽은 4.3% 성장해서 상대적으로 더 클 걸로 예측돼요. 손보정이 더 크군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저축성보험 마이너스 7.3%나 변액보험 마이너스 12.7%, 수입보험료는 오히려 줄고 건강보험, 질병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 판매는 계속 늘 거라는 전망이에요. 자동차 보험 성장률은 0.3%로 아주 낮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저축성 변액은 줄고 보장성은 늘어난다.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반면에 고령화되고 의료기술 발달하면서 건강, 질병, 노후 간병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따라서 2025년 이후 보험 전략 핵심은 그냥 유행 따라가거나 높은 수익률만 쫓는 게 아니라 계속 강조했듯이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이 뭔지 파악하고 그걸 중심으로 맞춤형 보장 설계를 하는 게 더욱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기본 내게 맞는 보장으로 돌아가는군요.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 보험 직접 점검해보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이제 실천할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되죠.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먼저 내 보험 점검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포인트를 짚어줘요. 예를 들면 내 소득 대비 보험료 너무 많이 내는지, 보험료 비중, 큰 위험, 사망, 중대질병, 암 등에 대한 보장 금액은 적절한지, 해지하면 손실은 어떤지,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미래보험금 실제 가치는 어떤지,
갱신형이면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등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네, 점검 포인트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설계사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바로 당신, 가입자 본인이 주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내 보험은 내가 챙긴다. 그럼 구체적인 실행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가이드에서 제안하는 체크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오늘 바로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 목록 작성하기. 집에 있는 증권 다 찾거나 보험사 앱 확인하거나 내 보험 찾아줌 같은 통합조회 서비스 활용하면 편해요. 목록 만들기. 둘째, 매달 내는 총 보험료가 내 소득의 적정 비율 5에서 10% 내외에 들어오는지 점검하기. 비율 확인. 셋째, 목록 보면서 혹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험 없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지 계획 세우기. 정리 계획. 넷째, 갱신형 보험 있다면 다음 갱신 시점 언제인지, 갱신되면 예상 보험료 얼마일지 미리 확인해서 대비하기. 갱신 확인. 다섯째, 앞으로 언제, 얼마나 자주 내 보험 점검할지 주기 정하기. 최소 1년에 한 번은 권장하네요. 그리고 다음 점검 계획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기. 주기 설정 정말 실용적이네요. 이것만 따라해도 내 보험 현황 파악 찾는데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오늘 긴 시간 보험 착각부터 올바른 가입, 점검 방법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보험을 그냥 돈 모으는 저축으로 볼 게 아니라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내는 일종의 안심 비용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 안심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나에게 불필요한 보장은 과감히 덜어내고 정말 꼭 필요한 핵심 보장은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확보하는 것. 즉, 덜어낼 건 덜어내고 채울 건 채우는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안심 비용 그리고 균형. 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맞습니다. 체계적인 보험 점검은 결국 내 소득의 5에서 10% 정도 되는 보험료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줄 안전망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안전망은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 최소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혼, 출산, 이직, 은퇴처럼 삶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그 변화에 맞춰 함께 조정해 나가야 하는 살아있는 존재 같은 거죠. 오늘 함께 본 5가지 착각을 잘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올바른 보험 원칙들을 꾸준히 적용해 나가시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이드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오늘 당장 실천해볼 4가지 행동을 다시 강조해요. 첫째, 보험증권 모으고 목록으로 정리하기. 둘째, 목록 보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보험 없는지 점검하고 정리 계획 세우기. 셋째, 가입한 보험들의 갱신, 비갱신 특성 다시 파악하고 장기보험료 변화 예측해보기. 넷째,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현재 보험 포트폴리오 공유하고 앞으로 점검 계획 함께 세워보기. 이 4가지 꼭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원칙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금융생활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 설계를 위한 작지만 확실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험 점검은 단순히 매달 나가는 돈 좀 줄이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당신의 삶이라는 배가 항해하는 동안 언제 닥칠지 모르는 큰 파도 속에서도 당신과 소중한 가족을 지켜줄 구명보트를 제대로 준비하고 또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니까요. 당신의 구명보트,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